자, 오늘은 이 투자클럽 나우에서 G2의 위기가 과연 국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에 중국이 사실 급락이 나왔죠. 중국의 그 연간 GDP를 보면 2015년도에 6.9%였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1.8%였고요. 자, 미국이 2.1%의 경제 성장률이죠. 자, 이번에 이자율이 그렇죠 0.5%로 인상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단 시장에서 과연 이게 적정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맞았는지에 대한 포인트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5%죠.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가 상승률이 0.5%입니다. 자, 중국의 지금 물가 상승률은 1.5%죠. 자, 올해 우리 한국 시장의 시장 전망치를 보면 3%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올해 2016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2.7%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금리의 인상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금융위기 전부터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거의 지금 6년 만에 이 12월 달에 연준에서 0.2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6.9%입니다. 이번에 시리 정권에서 7% 이하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완화 평가 절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4년부터 이번 정권에서 7.9%의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현재 2015년도 6.9%까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우리 시장보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한번 잠깐 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증시를 보면 월봉상에 일단은 지금 17,14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장중 400포인트 가까운 하락이 진행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이 진행이 되고 정말 연초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일 6.8% 이상의 급락이 이어졌고 기술적으로 61선을 하향 이탈하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오늘 결국은 캔들의 모습들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매도를 압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장기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전통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조선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업종들, 철강 업종들 이들 업종들이 굉장히 심각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극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 18,374포인트로 오늘 마감이 됐죠. 그죠? 자, 18,374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자, 일본의 물가 상승률과 자, 재팬입니다. 그죠? 지금 부채가 230%입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0.3%입니다. 예. 그리고 금리가 제로금리죠. 제로금리가 일본은 언제부터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 포인트가 있죠. 그죠? 자, 최근에 좀 장기적인 10년을 보게 되면요.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금리가 사실 1998년도 우리나라 IMF 때 있죠. 우리 금리가 1금융에서 18월에서 20%를 유지를 했을 때 이때부터도 일본은 제로금리를 거의 유지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도 강한 상승이 이어지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운 국면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내수보다 수출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예, 돈을 찍어냈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18,374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환율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중국 시장 역시 현재 3,2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 섹터들을 한번 업종별로 좀 체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대형 업종들도 오늘 반등은 좀 이어졌습니다만 1,804포인트로 반등이 이어졌죠. 결국은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하방으로 잡혀 있고 오늘 추세 하단에서의 대형 업종들의 반등이다. 그리고 기관들이 840억 정도의 순매수는 이어졌습니다만은 외국인의 1,400억 이상의 또 대량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끝없이 팔고 있다는 거죠. 중형 섹터들도 매도, 그리고 소형 업종들도 매도, 유일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이 화학 업종이라는 거죠. 5,321포인트를 오늘 기록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자, 지난주에도 투자클럽 나우에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또, 철강 업종들, 소재 업종들 보게 되면 끝없이 많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소재 업종, 철강 업종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끝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9,293포인트까지 기술적으로 121선의 하향이 이탈되고 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어닝 시즌 그 실적을 발표를 하지만은 예상치가 6조 초반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으로 일단 전기전자 업종들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포인트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들도 마찬가지죠. 기관과 오늘도 외인들이 370억의 외국인 매도에 기관이 161억의 매도.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하게 앞으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업종은 화학업종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업종들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연봉을 보면 사실 2015년도에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2016년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코스닥의 시장 흐름을 보면요. 어제 121선에서 즉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 구간은 비추세 국면으로 박스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단행을 하면서 지금 우일성과 이격 조정, 갭을 메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 강력한 매물권으로 잡혀 있는 이 지점이죠. 자, 690에서 7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2의 위기, 즉 중국의 지금 하락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업종별로 한번 아까 좀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조선업종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들, 특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이라든지 지금 계속 낙폭과대로 바닥을 횡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 상반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건설업종들이 오늘 반등은 좀 이어졌습니다. 즉 삼성엔진과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 현대건설 이들 업종들이 반등은 이어졌습니다만은 저는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도 이번 1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죠. 2015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까지는 대형 업종들이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이 연출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증권업종들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대우증권의 흐름을 보면 오늘 지금 9,000원 선이 이탈이 됐어요. 완전 역배열이죠. 모든 주식은요, 저가, 그러니까 신저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낙폭주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 거래소 시장 쪽에서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낙폭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들, 증권업종들, 은행업종들, 이들 업종들이 지금 거의 바닥 국면에 도달한 건 맞습니다만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터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화학주들 있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케미칼도 자회사 하나큐셀의 영업 흑자로 인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 역시도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왜? 오히려 우리가 가장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건 이 하나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18,000원대 이 지점에서 역배열에서요. 예. 자, 하나큐셀의 자회사의 실적이 1분기, 2분기는 적자였습니다만은 3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를 기록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28,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더 이상 강하게 올라가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타이밍에서 노려야 될 거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당연지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도 현물에서 1,800억의 매도에 선물에서 2,400억의 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끝내는 시점에서 기관들이 강하게 매집을 한 이러한 업종들이 실적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보세요. 자, 통신주도 지금 사실 작살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조금 강하게 거래소 쪽에서 이제 앞으로 강하게 상승이 낙폭과대 쪽에서 신낙폭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호텔신라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인들이 오늘도 85만 주에 전일 139만 주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신낙폭주 종목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많이 빠졌다고 해서요. 결국은 지금 증권업종들 대우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현대증권이라든지 NHN투자증권이라든지 이들 증권업종들도 구조조정, 즉 M&A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업종들을 섣불리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장기적인 성장 섹터 모멘텀을 어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이쪽입니다. 자, IoT, 3월 인터넷 관련주들, 또, 핀테크 관련주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그죠? 2차 전지, 그리고 차량 경량화, 그리고 엔지니어 플라스틱 시장, 충전 인프라라든지 전장산업 쪽으로. 이게 지금 2016년도 먹거리거든요. 근데 이 업종들이, 앞으로 PBR을 따지면 절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LG화학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LG화학이 저는 이번 상반기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2차 전지 쪽에서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번 하반기가 넘어가야지 삼성 SDI가 흑자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그나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시장 쪽에서. 그죠? S51이라든지.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S51,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이들 업종들. 그러니까 지금 섹터별로 대형 업종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지금 2016년도에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저는 섹터별로 철저하게 각계 전투로 진행이 된다. 업종별로.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화학주들 보게 되면요. 이 태양광 관련해서 한화케미칼은 61선까지 또 조정이 나오면 이건 또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LG화학 있죠. 제가 양자택일에서 언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31만 원권에서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도 얘는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블루오션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레드오션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차전지 쪽이. 중국이 물론 따라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화학 섹터들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그죠? OCI 머티리얼 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태양광 섹터들 쪽에서도 한화 큐셀의 이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한화케미칼이 빠지면 여전히 저는 기관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업종들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이러한 종목군들은 자동차 섹터들은 전체적인 업황을 고려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PR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이게 뭐 지금 현대차가 14만 원인데 16만 원 정고점 박스권이 넘어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단계별로 1차 목표치가 박스권 상단이 15만 원 선 이런 단계별의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 상단까지 지금 추세 하단의 저점에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위치가 추세 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비추세 국면에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제가 점검을 잠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오늘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어제 음봉에 121선에서 음봉이 떨어지고 오늘 그 음봉을 감싸는 캔들이 나타났고요. 기관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양매수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지점, 즉 무슨 얘기냐면 700포인트가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작년 1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14년도 12월 달이었죠. 자, 이때 상승,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박스를 치겠습니다. 이때 상승을 보게 되면 1월부터 언제까지 상승이 나왔냐면 4월까지 무지하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상승을 보면 저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기보다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테마 종목군들과 그리고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2016년도에도 여기입니다. 여전히 제약주들 메리트 있다. 바이오 섹터들 메리트 있다. IoT, 핀테크, 앞으로 우리나라 국책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장산업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뭐 테마주들, 선거 관련주들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쪽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인물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선 관련주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번 상반기 6월까지 엄청난 큰 돈을 벌고 난 이후에 그리고 6월 이후에 정책주들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정책주들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진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 전기차 관련 섹터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서 앞으로 성장 국면에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1분기 즉 1월달, 2월달까지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냐면요.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도 테마 종목들도 여전히 갑니다. 신탁폭주에서 그들 종목군들이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생방송에서 매매했던 종목군들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12월 달부터 해서 지금 종목들 매매했는데 지금 22종목을 매매했는데 전부 다 목표 가격 이상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에서 30%까지 목표치를 도달을 했는데 저는 이 시장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목표치를 보고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10에서 30%의 목표치를 보고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게 딱딱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걸 염두를 하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행남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낙폭과대죠. 그죠? 소형주입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8%에서 19%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30%입니다. 이건 매도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 대형주다라고 좀 봤을 때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이미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바닥권 대비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권통해서 무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만 원, 4만 9천 원 이 자리에서 지금 6만 8천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낙폭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 쪽에서는 섣불리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특히 조선업종들 저는 이 조선업종들 있잖아요.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들 종목군들은 앞으로 더 옆으로 행보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선주들이 올라가면 현대미포 정도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건설업종들은 삼성엔진의 유증으로 기대감으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죠?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권리락 하기 전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락 받고 그저 본주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호텔신라 정도 이게 지금 신낙폭주 종목에 선정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매매를 하게 되면 대형주 쪽에서도 조금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 지금 삼성전기도 보세요. 삼성전기도 결국은 7만 원권에서 지금 6만 1천 원 선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삼성전기가 이 전장산업 쪽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LG전자가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바닥 찍고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딱딱딱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게 2차전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리고 전장산업 쪽으로 LG전자, 삼성전기, 또 LG이노텍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업종들을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1분기는. 그래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요. 결국은 여기 지금 보이는 LG이노텍도 박스권이에요. 박스 상단이 얼마요? 10만 2천 원. 박스 하단이 얼마요? 9만 5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이면 이게 10%가